안녕하세요. 손 대표입니다. 여러분, 장사 힘드시죠? 놀 거 못 놀고, 잘 거 못 자고, 매일 노력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매출이 올라가는데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죠. 이러면 점점 의욕도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장사꾼의 DNA가 있다던데 난 장사꾼의 DNA가 없나?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지쳐서 자포자기 하기도 하세요. 사실 제가 봐도 장사꾼의 DNA라는 거는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겉으로 봐서 뭐 어렵지 않게 장사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투쟁심이 강합니다. 남들한테 돈으로든 매출이든 인간관계든 모든 면에서 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심하신 분은 몸이 아픈 것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또 눈치가 되게 빨라요. 자기 객관화도 정말 잘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매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이 정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좋습니다. 반성도 되게 빠르고요. 태도나 습관을 고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지는 걸 못 참기 때문에 수시로 반성하고 반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르게 고쳐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장사꾼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쟁심, 자기 객관화, 반성하기, 빠르게 행동하기 이런 것들이 후천적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그럼 장사 DNA가 없는 사람은 장사하면 다 망한다고 생각되세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투쟁심이나 눈치,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인 건 맞거든요. 그래도 얼마든지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더 쉬워질 거고요. 저도 장사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게으르고요. 투쟁심도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장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도구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려면 현실인식, 반성, 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도출, 행동 이 작업 플로우가 필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인식까지는 하시는데 그 상태에서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계세요. 현재 상황에 대한 반성을 하고 문제 파악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늘은 장사하면서 꼭 필요한 반성, 문제점 파악, 개선 방안 도출까지 도와주는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산서입니다. 일일 정산, 주간 정산, 월간 정산. 이 정산서요. 여러분, 일일 정산 하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일일 정산을 안 하고 계실 거예요. 남는 것도 없고 매출도 얼마 안 나오는데 머릿속에 다 있는데 뭐하러 정산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일일 정산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저는 장사하면서 정말 일일 정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일일 정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요일과 날짜를 쓰시고 총 매출을 적으세요. 총 매출을 적으실 땐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꼭 구분해서 적으세요. 그 다음에 요리 매출하고 주류 및 음료 매출을 구분해서 적으세요. 그 아래쪽엔 메뉴별로 요리 판매 개수와 주류 및 음료 판매 개수를 메뉴별로 정확히 적으셔야 됩니다. 이제 지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적으세요. 예를 들면요. 월세의 30분의 1, 공과금의 30분의 1, 그리고 일일 인건비 지출, 당일 식자재 원가, 당일 잡비 지출. 이제 이 매출에서 지출 내역들을 빼준 당일 순이익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장고와 창고에 식자재 및 음료 현 재고 개수를 적어줍니다. 이 일일 정산표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누적 합계시킨 게 주간 정산표고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시킨 게 월간 정산표입니다. 별거 아니죠? 쉽죠? 이 별거 아닌 걸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도 드시죠? 이 쉽고 단순한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매출은 말 그대로 현재 하루의 매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매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요일에 우리가 매장의 장사가 잘 되는지, 무슨 요일에 장사가 안 되는지 이걸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데이터로 마케팅 예산 집행 혹은 직원들 휴무일도 지정할 수 있어요.
요리 매출하고 음료 매출로는요, 우리 집에서 어떤 요리가 인기가 좋은지, 어떤 요리가 안 팔리는지, 이걸로 내 의도가 적중했는지, 아니면 의도와 상관없이 아무 메뉴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USP 이야기 해드렸었죠.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이 위쪽 클릭하시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꼭 보시고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USP가 고객한테 잘 먹히고 있다면 판매 압도적 1위가 그 메뉴여야죠. 만약에 USP를 설정한 메뉴가 1위가 아니라면 USP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고객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또 별 특색 없는 메뉴가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면 메뉴 전체 혹은 내 매장 전체 컨셉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맥주 전문 주점이고 내 USP는 수제 튀김 요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당연히 음료 부분에선 생맥주가 판매 1위여야 되고요. 요리 부분에선 튀김 요리가 1위여야겠죠. 그런데 막상 정산서를 보니까 음료 1위는 소주고 요리 1위는 계절과일, 모둠포라면, 우리 집에 내가 자신 있는 요리와 음료가 고객들 입장에선 먹을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모둠포 이런 거를 많이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매장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올 수가 없겠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치더라도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월세 공과금 부분은 거의 고정입니다. 그냥 30분의 1을 적으시면 돼요. 인건비는 유동성이 있겠지만 총 매출액의 저는 2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산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외식업 기준으로 10%라면 고객한테 서비스를 진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30%대라면 인건비를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대부분 인건비 정산은 월 단위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일 단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요일이 매출이 비슷하신 분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일별 매출이 차이가 나는 매장이라면 요일별로 인건비 지출을 타이트하게 설정을 해두셔야 효과적으로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거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인정에 이끌려서 상황에 이끌려서 인건비를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필요한 시간만 인건비를 지출하세요. 직원이 출근해서 단 1분도 매장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게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조건에 맞는 직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직원들 비위 맞추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 인건비 비율은 외식업 기준으로 매출액의 20에서 25% 사이까지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당일 식자재 지출 비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리들의 정확한 제조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조리 시 매뉴얼을 정확히 지키고 계신가요? 매뉴얼이 없다면 혹은 매뉴얼이 있더라도 조리 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다면 이 부분은 작성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작성이 불가능하시다면 빨리 오늘 당장 매뉴얼부터 작성하시고 조리시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이건요 원가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더 남고 덜 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객이 어제 와서 드신 음식이 맛있어서 또 왔는데 음식 맛이 틀려졌다면 그 고객이 또 방문할까요? 어떤 날은 짜고 어떤 날은 싱겁다면 고객이 또 와줄까요? 조리실 직원이 바뀌어서 맛이 달라진다면 고객이 또 방문을 해주실까요? 매뉴얼 작성과 매뉴얼 준수는 QSC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매뉴얼이 있고 조리 과정에서 매뉴얼을 준수하신다면 적정 메뉴 원가 지출은 30에서 40% 사이예요. 외식업 기준입니다. 내 메뉴가 특별하고 우리 집만의 고유한 것이면 30%에 가깝게 정말 경쟁력 있고 비교 대상이 없다. 그렇다면 더 낮아도 상관없어요. 30%보다 더 낮아지면 메뉴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거고 40%가 넘어가면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메뉴 판매 가격을 감각으로 정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판매 데이터, 원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조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뉴얼이 없으면 재고표도 없을 거예요.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입선출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재고조사를 하셔서 선입선출을 하시면 당연히 식자재 퀄리티가 높아지죠. 같은 원가에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냉장고 정리가 잘 돼 있으면요 작업 효율도 좋아집니다.
인건비도 아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아직도 일일 정산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일일 정산 꼭 하셔야 됩니다. 메뉴 분석으로 내가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식자재 원가 분석, 이걸로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메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인건비 분석으로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업이 현재 잘 되고 있고 확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특히 이 일일 정산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오너가 현장을 비울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일일 정산표 하나만으로도 매장의 문제점을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요즘 포스기기 다 쓰시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자동 정산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영업이 끝나고 포스로 자동 정산된 내용을 베껴서 쓰더라도 이 정산서를 쓰시는 동안은 매장을 제외한 모든 일은 잊으시고 매장에만 집중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분명히 쓰시면서 반성, 해결법,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직원하고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꼭 실천하시고 매일매일 스스로 문제점을 점검하시고 반성하시고 개선하셔서 장사에 성공하세요. 창업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소를 벌써 잃으신 기존 자영업자분들도 더 이상 소를 잃지 마시고 외양간 고치셔야죠. 외식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제 영상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광고 보는 시간도 아까워요. 공부하시고 계획하시고 즉시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는 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